부피 이야기는 좀 더 오히려 넓이보다 심플한 게 넓이는 위아래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크기 관계 따져야 되고 방정식의 풀이 등등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피는 그렇지 않다. 되게 심플해. 부피 이야기합시다. 자, 화면 보십시오. 우선 보고 이야기합시다. 요거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부피. 이거죠. 3D 프린터의 원리지 사실 엄밀하게 보이는 게. 요걸 우리가 구할 거니까 어떤 부피를 구할 건데 규칙성이 없으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없을 거예요. 특정 축이 있어야 되고 특정 축에 수직이 되도록 누적하는 거야. 이게 바로 3D 프린터 원리라고. 쫙 싸가지고 만드는 형태. 이게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거니 내가 이거를. 거의 CG가 어벤져스 분위기예요. 장난 아니지? 아무튼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면 돼요. 수직, 단면, 정적 분야. 수직, 단면, 정적 분야. 근데 어떤 기준축이 있어야 될 거예요. 보통 그냥 X축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X축. 그럼 X축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변수 기반으로 해서 이 축에 X를 지나면서 수직인 평면을 그렸을 때 그 평면으로 만들어지는 단면이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때, 그러니까 수직 단면이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때 그 녀석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그게 부피인 거예요. 또 부피는 너무 단순해요. A부터 B까지 S, X, DX. 자,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봐. 얘 보라고요. 수직 단면이 있어. 근데 거기 DX가 곱해지잖아. 또 똑같은 얘기. 여기 DX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넓이에 DX가 곱해져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이런 원판이 만들어진 거야. 이 원판을 누적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판이지만 어쨌든 이런 판. SX와 DX. 그럼 얘네도 서로 수직 관계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수직 관계. DX 수직인 단면 곱하면 이미 부피. 그래서 책이 왜 부피를 갖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책을 붙잡고 딱 잡으면 느껴지지만 잴 수 없는 그 얇은 길을 DX로 봐야 돼. DX하고 한 장당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가 곱해지면서 이 낱장은 분명히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낱장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죠? 낱장은 이미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부피를 가지고 있다. DX, DX, SS. 이거 이미 부피야. 그리고 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부피를 표현한다. 근데 왜 심플하냐? 이건 양, 이런 무조건 양수야. 음수가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수직단면. 게다가 회전체의 부피, 이건 교육과정에 삭제돼가지고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 끝.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 어떤 축 기준으로 수직 단면의 넓이를 잡아서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문제로 바로 보면 돼. 문제로 바로 보면 돼. 그래서 이게 다 나왔던 문제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스텝 1 가볼까요? 정말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서술이 되게 길어. 조건에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서술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그 서술의 방식 자체가 개념이니까 그냥 계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서술해두지도 잘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돼. 자, 봐.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루트 x 2에 2x래요. 알았어.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다. 그러니까 x바, 그 다음에 x 곱하기 fx. 얘가 의미하는 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 그 녀석을 이은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밑줄. 정사각형을 X축의 수직 동그라미 인 평면 위에 그린다. 점 A의 X좌표가 1부터 LN 여기도 밑줄. 이게 결국 구간이겠죠. LN U까지 변할 때 입체도형의 부피. 수직 단면이 정사각형임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이므로 결국엔 한 변의 길이에 제곱을 하면 돼. 근데 그게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된다. 그래? 그걸 그림에서 어떻게 묘사했는지만 확인할게요. 첫 문제니까. 확대. 야, 어디가? 잠깐만. 얘를 좀 확대. 확대. 그냥 좀. 네. 확대. 확대. 왜 안 되니? 잠시만요. 그렇지. 좋았어. 만족스러워하죠. 요거 이렇게 됐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잖아. 차분히 또 다시 봐봐. 얘가 했던 얘기를 좀 서술할게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x축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실제로 얘는 뭘 주어주냐면 x와 y 평면에서의 함수식을 무조건 줘요. 그 평면에 우선 x와 y축에 대해서 여기가 y축이네 이렇게. 그럼 여기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x축에 수직이 되도록 여기 잘 봐요.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함수값을 그린 거야. 내가 수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을 한변으로 하는 xy 평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사각형. 이게 단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 단면이 이렇게 쭉 누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을 표현할 거야. 근데 공간상에서 얘가 수직인 거죠. 그러면 너의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면 이 단면의 넓이는 이 한 변의 기리의 제곱인데 이 한 변은 주어진 x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뭐예요? fx라는 녀석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다시요. 공간상에서의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해. 근데 그 한 변의 정보는 x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다고. x축, y축에서 이 함수가 있고요. x라는 지점에서 수직이 되는 이 함수값이 한 변의 길이란 말이야. 그냥 맞죠? 그러니까 함수값을 제곱한 게 단면 넓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x 뭐라고 돼 있어? 루트 x였지 아까?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제곱하니까 x, 2x가 되죠. 완전 제곱. 너희들이 뭘 해주는데? 아, 이 녀석을 1부터 ln6까지 접근을 안 할게요. 계산 안 할게요. 그냥 부분적분 쓰는 거니까.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 하나만 얘기를 할게. 그냥 제곱해서 접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xy 평면에서 함수식을 줘. 그 함수식을 어떻게 공간 도형으로 끄집어내느냐. 이게 그냥 관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이건 좀 쉬워서 스텝 2 가볼게요. 스텝 2. 두 번째 문제. 자, 그림과 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루트를 좀 체를 뗄게. 야, 루트를 준 이유가 뭐 제곱하는 건데. 그죠? 어쨌든 그래. 이 녀석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분명히 xy 평면부터 시작한다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체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똑같죠, 구조가. x 변수 기반으로 너의 함수값을 지나고 자, 다시 두 점 PQ를 지나고 x축의 동그라미야. 이 단어를 찾거나 읽거나 무조건 써져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 도형을 자른 단면이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공식. 한 변의 길이가 A. 요거만 그냥 써놓을게요. 이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냐? 한 변의 길이가 A면 이게 2분의 A고 이게 A고 이게 2분의 3A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루트 3A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A죠. 요거 기억하는 게 좋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알고 있다면 오케이. 혹시 가물가물하면 그냥 빨리 외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자, 그림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 보이나? 이것도 확대해 드릴게. 잠깐만. 이것도 확대. 네. 아, 좋지 않니 이거? 감동적이야. 아무튼 여기 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x축, y축으로 주어져 있는 xy 평면.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기울였을 뿐이고. 그런데 x축에 수직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을 얘는 이미 그려준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 자체예요. 그죠? 그리고 공간상에서 그 녀석이 수직이 되도록 어떻게 수직? 얘가 또 수직이라고 이렇게 막 수직이 되도록 정삼각형이 이렇게 딱 서 있고 이걸 아까처럼 누적하겠다고. 첫 번째 보였던 그림과 비슷하겠어요. 그럼 수직 단면의 넓이를 찾으셔야 되겠죠? 수직 단면의 넓이가 뭐냐 이거야. 수직 단면의 넓이. 수직인 단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fx의 전체 제곱. 그냥 끝. 그래서 이건 결국 계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건 어디서부터 어디니? 0부터 루트 파이까지라고 분명히 써놨네.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 이렇게 얘기했고요. 너네 제곱하자라고 그랬어. 루트만 사라지면 되니까 그냥 끝. 아, x제곱 플러스 1이다. 사인 x제곱이다. 근데 좀 조심할 건 결국 여기는 그냥 계산 문제라고 얘기했어. 적분을 잘해야 되겠네. 이거 그냥 치환 적분하셔야 돼요. 그치? x의 제곱을 t라고 놓고 2x dx 뭐야? 왼쪽은 x 미분, 오른쪽은 t 미분과 동치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그러니까 x dx는 2분의 1 dt랑 똑같아. 그래서 모든 걸 t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x가 0이면 0, x가 루트 파이면 너는 파이 이렇게 되겠고, 뭐라고 써줘야 돼? 얘는 t 플러스 1이야. 이 자리가 그냥
t 플러스 1이야. 나는 사인 t야. 그런데 dx는 뭐가 돼? x dx를 곱해지면서 2분의 1 dt가 되니까 너 dt하고 부어줬으면 되겠네. 아니 저기 개수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8분의 루트 3 밖으로 빼고 여기서 너희들이 타뷸라 인테그레이션 하면 되죠. 표적분법. 왜냐하면 다지 다3 이런 표적분법이 편해. 그러니까 부분 적분법이야. 근데 사인은 자기가 뒤바뀌니까 이렇게 가세요. t 플러스 1 두고요. 이쪽 라인은 2분할로. 그러니까 부분 적분법이야. 근데 부분 적분법 중에서 다함함수, 지수함수, 다함함수, 쌍값수는 얘를 하라고. 넌 미분의 자리. 너 미분하면 1. 또 미분하면 0. 끝. 얘는 더하지 마. sin tx는 t는 뭐예요? 로 다 3지. 삼각함수. 얘는 뭐예요? 적분을 넣는 거야. 적분. 그러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마이너스 사인. 잘 썼니? 됐죠? 그럼 얘는 적분할로, 얘는 미분할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곱해서 플러스, 너는 곱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빨리 가자고. 8분의 루트 3 이렇게. 너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코사인 t. 그죠? 코사인 t. 코사인 t. 너는 또 마마하니까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게 한번 또 파이까지 수식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얘들아 파이 대입할게. 파이를 쏙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플러스 파이분의 1이겠네. 여기가 사인 파이 집어넣으니까 0. 뺄 거야. 빼면 이쪽이 0이니까 필요 없죠. 빼면 그냥 1이야. 그죠? 이건 1이야. 플러스 1이네. 파이 플러스 2가 보네요. 파이 플러스 2 맞습니까? 정리하시면 띠용 8분의 루트 3 파이 플러스 2. 자 느껴봐. 뭘 느껴보냐면 결국 개념의 복잡도는 높지 않아. 수직 단면 찾고 x에 관한 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은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수직 단면의 넓이가 x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러니까 이걸 잘 읽으시라고. 수직, 함수값, xy 평면에서의 함수값을 활용해서 공간 도형에서의 넓이를 표현하겠다. 수직으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계산 문제니까. 나머지는 그냥 치환 부분적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스텝 2였고요. 스텝 스텝업. 요 문제가 그냥 또 똑같은 문제인데 답은 어쨌든 1번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계산만 조금 더 넣었을 뿐이야. 경우만 분리했어. 그럼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냥 계산 문제니까. 그래프의 x, 문항의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아. x, fx에서 x축에 대한 수선에 관한 h라고 하고 ph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인 sx는요, 여기서 살짝 쏘갈게요. fx의 전체 제곱이다 이거야. 그렇게 그릴 거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ln 2부터 2-1까지 변할 때 이 정사각형의 부피를 구하라. 자, 이제 그림을 안 보고도 풀 수 있다고 생각. 왜 그럴까요? 봐. 마이너스 ln 2부터 0보다 작은 0까지는 함수가 얘라고 얘. 이런 거를 제곱하면 그게 너의 넓이다. 다시 밑으로 가서 그림을 보면 보이겠죠. 봐. 이쪽 범위 내에서 내가 정사각형을 만든 거야. x가 여기 있어. 그럼 x에 대해 수직인 너의 함수값.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지금처럼 꽁 이렇게 잡아먹는 거니까 함수값의 제곱, 여기도 함수값의 제곱. 그냥 그거야. 그럼 함수값 제곱을 적분하겠다. 0부터 2-1까지는 양수범인데 이 녀석은 함수값을 적분하겠다. 뭐 제곱해서 그 루트가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ln 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계산형 문제다. 그냥 계산형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수 없이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x를 ln 2의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거 내가 계산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플러스라고 바꾸고 아래 끝 윗끝 바꿔주면 계산 오히려 안 틀려 이렇게 얘기했었어. 너네 대입하면 얼마야? 요거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2 아니고 4 아니고 2인가요? 숫자 2? 맞아? 그치? 숫자 2잖아. 이렇게 대입하면 조심해 이것도. 0 대입하면 이렇게 쓰고 많은 애들을 내가 여러 번 봤어. 정신 차려. 0 대입하면 2분, 야 이거 2분의 3이야. 이거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이쪽만의 부피는 2분의 3인 거야. 알았죠? 그다음 플러스 넓어줘야 되는데 요거. 자, 선생님이 ln 접근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를
아마 영상 강의에서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LN은 절대 적분에 직접 할 수는 없어서 부분적 분법을 썼어. 참고. 얘들아 오늘도 힘들지? 참고 들어. 참고. 맞아. 인테그랄 ln x 플러스 1. 요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요 적분은 함께 하는 게 좋아. 어떻게? 봐.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부분적 분법. 이렇게. 원래 시작이 이거였죠. ln x는 이거 그냥 부분적 분법. 근데 개수가 동일하면 치환이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개수가 동일하면 그냥 이걸 마치 x인 것처럼 쓰라고 지금. 오케이?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적분을 바로 암기해서 가는 게 맞다 이거야. 이거 계산 문제니까. x 플러스 1하고 뭐 한다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잘 생각해봐. 요거 적분하면 얼마야? x인데 플러스 x인데 오 아름다워라. 얘랑 얘랑 어떻게 되니? 지워지더라. 하나 더. 상수는 정적분에선 아무 의미 없잖아. 왜? 이게 2-1이든 0이든 대입하면 그냥 1 빠지고 1 빠질 거니까. 자, 봐. 여기는 다 없어. 이게 다 없다고 계산자로.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계산을 좀 잘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적인 계산. 이거 계산 실수하면 얼마나 아깝겠니? 자, 그럼 2-1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2. 근데 2. 그러니까 이게 문자 2 이렇게 되고요. 끝났네요. 그렇죠? 끝. 그치? 그러니까 2 더하기 2분의 4는 한 몇 번? 4번. 끝. 이렇게 계산 문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과제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쨌든 휴강을 했고 내가 선생님 문자로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문자로 따닥따닥 날려줬던 그 과제들이 있을 거야. 되게 신기하지 않지 그거? 선생님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해. 어쨌든 답을 거기다 체크하면 나한테 와야 되는 그런 건데 뭐 중간에 에러도 생기고 좀 그랬지. 하여튼 그런 과제에 대한 프린트를 오늘 그냥 다시 줄 거야. 너희들이 문자로 날아왔던 그 과제를 프린트로 그냥 오늘 드릴 건데 그거 말고 내가 과제를 왜 110문제를 줬냐면 빠지는 바람에 어쨌든 과제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았으니 여기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관련된 50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 쉬운 계산 문제는 그냥 막 풀어보셔야 돼. 얘가 과연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이거 되게 짜증나 이쪽이. 하기 싫어해. 차라리 저는 그냥 고난도 문제를 풀어서 뭔가 이렇게 상큼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계산을 생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적분은 계산이 정말 중요해요. 왜 적분이 중요하냐면 적분은 예전에 사람들이 넓이를 구하지 못할 때 계산식으로 넓이를 구하던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꼭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는 그냥 계산 문제인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부피 이야기를 끝냈는데 생각보다 부피가 되게 심플하죠. 근데 올해 이건 지금 기출문제만 넣어놔서 그런데 이 함수를 구성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우리가 아마 문풀 강좌 들어가게 되면 고난도 문형에서의 넓이 변형 형식과 부피 변형 형식 관련된 부분도 거기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뒤로 갈게요. 속도거리 적분이요. 근데 속도거리 적분은 그건 수투 복습형이고요.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 받았나? 요거 받았지. 이거 넘겨주시고요. 속도, 거리와 적분. 우선 간단하게 수투 복습을 할 거고요. 수투 복습을 할 거고 수투 말고 그러니까 수투 복습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지금 프린트야. 그러니까 프린트가 오늘 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우도록 합시다. 벡터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적분으로 환원돼.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가보자. 수투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복습이에요. 수투 결국 수능에는 안 나올 거고 이번 3평하고 3평에는 나오겠죠. 이게 자, 봐. 수직선이 있다. 수직선 위에서의 점의 움직임과 운동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나와있어. 그래서 원점이 있다.
그럼 여기 원점에서 얘들의 좌표를 표현하려면 자 수직선이니까 변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x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죠. 이건 정적 표현이지. 그런데 여기 운동을 부여하려면 시각에 따르냐. 자 선생님도 여기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시각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죠. 그러니까 주 변수를 뭘로 봐야 되냐면 t로 봐야 돼. 그래서 함수식이 달라요. 다시 위치를 표현할 건데 위치를 결정하는 주 변수는 t,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각에 따른 함수로 위치가 표현되는 상황에서만 물어봤죠. 그리고 얘를 뭐 하더냐? 너를 미분하더라 이거예요. 뭐 하더라? 대답을 해봐. 뭐 한다고요? 미분. 이 녀석을 뭐로 미분해야 되는데? t. 그러니까 x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고 얘들아 f 프라임 이렇게 쓰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뉴턴 기호는 굉장히 초보적이다. 역시 수학이다. 우리 라형님의 기호가 필요하다. 노란 문제 dx dt. 요걸 우리가 속도 또는 순간 속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vt. 한 번 미분하면 속도야. 자, 얘가 속도예요. 근데 조심. 뭘 조심해? 속력하고 다르다.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속도는 뭐니? 제조. 예. 잘 생각해봐. 크기를 가지고 다시 할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속도가 양인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 속도가 음인 거야.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봐.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벡터예요. 벡터. 아, 선생님. 지금 배운 친구들은 그냥 벡터. 엄밀하게는 위치 벡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어쨌든 벡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단어가 미적에서는 쓰일 수는 없겠죠. 어쨌든 방향을 가지고 크기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내가 얘를 들고만 있잖아. 이거 좀 아까워. 다시 얘를 이렇게 들고만 있잖아. 이런 걸 보고 물리량 중에 그냥 상수 물리량 스칼라라고 해. 그냥 무게 30g으로 끝난 거야. 근데 얘를 벡터야. 움직임이 나는 거죠. 얘가 밑으로 이런 방향으로 밑에 방향으로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당겨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 이러면 이게 벡터. 얘는 스칼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속력은 스칼라야. 그냥 값. 근데 얘는 벡터라고. 자, 기하와 벡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분리돼야 돼. 다르다. 알았죠? 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얘는 그냥 크기만. 속도와 속력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수트 내용이에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맞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미분할 건지 이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얘는 양, 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크기만에 따지는 걸 속력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표현할 거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이제 수트의 그냥 복수 끝이야. 우선은 끝이에요. 맞아? 여기 이제 미분에 관련된 얘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해서 자 적분 얘기도 있을 거 아니야? 수트에서 봐.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위치의 변화, 원치의 변화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 그 다음에 이동거리. 두 가지 얘기합시다. 내가 여기 있어 지금. 여기가 원점이야. 내가 2m, 1m. 나의 위치의 변화는 1m야. 맞지? 근데 나의 이동거리는 얼마냐? 3m. 왔다 갔다 다 되는 거죠. 이게 다르네? 그래서 수투에서는요, 위치의 변화를 뭐라고 쓰기로 하냐면, t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나의 위치의 변화는 사실상 그냥 v'-t였어요. 그냥 간단해요. 뭐죠? 속도 적분하면 돼,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네가 나중에 어느 위치에 변화가 생겼니? 그것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동거리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동거리. 따라해봐. 이동거리. 알았어. 이동거리는 A부터 B까지 뭘 적분했었니 그때? 속력 적분. 속도 적분, 속력 적분, 속도 적분, 속력 적분 두 가지 경우가 쉽죠. 속도를 적분하면 얘는 그냥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더라. 속력을 적분하면 얘는 뭐가 되더라? 아, 이동거리더라. 이런 얘기가 바로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어.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있어요. 평면에서 움직이는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점의 움직임에 관련된 이야기, 속도, 그 다음에 거리, 뭐 이동거리, 속력 이것들의 구분만 우선 머릿속으로 잘 두면 돼요. 이게 그냥 수투 내용이야. 너희들 교재에 그대로 있는 너희들 교재 페이지는 260 몇 페이지냐? 267, 8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지? 260
7, 8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 수투를 복습한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 프린트 오늘 나중 걸 보자고. 이제 우리 거로 가보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거냐면 수직선만에서 움직이는 건 이제 우리한테 그 매력적인 움직임이 아니냐. 바로 좌표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자. 좌표 평면. 따라 좀 해봐. 좌표 평면. 고집이 세. 어쨌든 어떻게 코로나인데 휴가 안 해서 삐진 거야? 어쨌든 시간에 이런 얘기 하고 이제 평면으로 할 거예요. 우선 기다려봐. 이거 보여줄 수 없다면 기억 아니다.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라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봐, 제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좌표 평면선에서 움직여, 뻥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됐죠? 움직였어.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그냥 움직이는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끊을 거냐? 보십시오. 움직여봐. 요거예요. 요거. 됐죠? 이 녀석이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 그럼 우리가 움직였구나 이렇게 봤지만 이 움직임에 너의 위치가 어디니? 너의 속도가 뭐니? 속력이 뭐니?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볼 거예요. 다시 너의 위치가 뭐니? 너의 속도가 뭐니? 너의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니? 속력은 어떻게 되니? 이걸 찾겠다고. 그럼 봐라. 우리가 얘 위치를 얘기할 때 좌표 평면은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해요. X좌표와 Y좌표. 니네 그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 보면 선생님들이 야 드디어 우리 좌표를 할 거야. 예전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누구? 데카르트는 위대한 철학자이며 수학자죠. 데카르트가 어렸을 때 몸이 약했대. 그래서 병상에 자주 누워 있었대. 근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녀. 파리 한 마리가 갑자기 천장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했대. 좌표를 구성하면 저 파리의 위치를 정말 예쁘게 표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긴 게 직각 좌표계라고 어떤 미친놈이 뻥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데카르트가 미쳐서 파리 보고 좌표를 만든 게 얘는 수학적으로 좌표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이거를 되게 극적으로 각색을 한 거예요. 나는 얘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든 내가 봤던 여러 가지 분원을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극적 효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얘기입니다. 뉴스. 뭐라고요? 뉴스. 선생님 요즘에 그 빠져서 보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니? 이태원 클라스. 나 정말 20년 만에 드라마에 빠지게 되네. 이태원 클라스. 이번 주 못 봤는데 이태원 클라스의 드라마를 만들려면 작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작가는 드라마가 재밌어야 되니까 극적 효과를 노려요.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인 선, 그들의 대결 관계, 이제 이야기가 탁탁탁. 그게 재밌는 거잖아. 방송 작가랑 뉴스를 만드는 우리 기자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극적 효과. 사실보다는 극적 효과를 노리고 우리 거기에 바꾸죠. 아니 연예인 둘이 사귀면 뭐 어쩌고, 걔네 둘이 사귀면 야 연예인 A랑 B랑 사귀면 나한테 문제 생기니? 어차피 나랑 상관할 건 아니잖아. 근데 관심을 갖게 된다고. 왜? 극적인 어떤 표현들이 좀 있거든.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게 이건 합시다. 어쨌든 그렇다. 극적 효과. 그래서 데카르트 이야기는 그냥 냉정하게 봐요. 무슨 파리야. 봐. 좌표 평면을 표현할 때는요 무조건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맞아? 그런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왜 만들었냐. 정적으로 그냥 X좌표, Y좌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변하잖아. 변하니까 변수 표시해야 되는데 그 변수가 XY의 관계가 주한 게 아니라 얘는 시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매개 변수로 표현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변수? 봐봐. 내가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도 얘는 움직이고 있잖아. 뭐 하고 있다고요? 얘들아 이거 만드는 데 시간 꽤 걸렸어. 진지하게 봐줘야 돼. 자, 봐. 이게 시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시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X도 따로 움직이고 사실은 Y도 따로 움직이고 그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라고. T를 매개로 하는, 시각을 매개로 하는 매개 변수 함수의 표현인 거야. 그래서 성분을 쪼개라고. 그러니까 너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려면 너의 위치는 그냥 X, Y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그 X는 T에 관한
함수, 너도 t에 관한 함수인 매개 변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위치의 표현이다. 그래서 주 변수가 t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얘들이 속도가 있을 텐데요. 자, 속도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이거 위치 벡터라고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그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심플해 보였지만 우리가 평면을 움직일 때는요. 그 녀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사실 기울기거든.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비율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도 성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봐봐. 속도는 벡터야. 뭐라고요? 벡터.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야 그냥. 속도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F', G'. 뭐죠? X 방향의 속도와 Y 방향의 속도를 각각 성분으로 표현한 이렇게 쓸게요. 우선 위치 벡터라고 쓸게요. 참고! 선생님 위치 벡터가 뭡니까? 위치 벡터는요. 점이 곧 벡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3,1을 봤다. 데카르트가 파리가 윙 날아가다가 3,2 이렇게 봤다라고 치자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냥 점이야. 하지만 이 점이 생기면 우리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어. 뭐 삼각함수도 만들 수 있었잖아. 맞아? 근데 세 번째 이것이 곧 벡터야. 원점에서 3,1을 바라보고 있어. 힘의 크기는 이만큼의 길이. 방향은 3분의 1이라는 기울기. 이런 걸 우리가 위치 벡터. 그러니까 점이 딱 찍히잖아. 방향, 다시 점이 딱 찍히잖아. 얘는 세 가지. 첫 번째 점이구나. 두 번째 삼각함수구나. 세 번째 네가 벡터야. 내가 이 자리에 딱 서가지고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그 자체가 벡터가 되는 거야. 뭐라고? 벡터로. 내가 너희들한테 벡터를 알리고 있어요. 자, 기하 벡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게 원점 기반으로 F'T라는 어떤 값을 바라보고 G'T라는 어떤 값을 바라보는 물리량으로서의 벡터의 의미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개념이냐고. 맞아? 그래서 속도는 그냥 벡터다. 그래서 어떻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d, x, dt.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를 각각 성분화해 놓는 녀석을 우리 뭐 속도라고 부를 거고 사실은 여기다 이걸 써야 돼. 근데 미적분에서는 얘를 거의 쓰지 않죠. 벡터를 쓰지 않으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써야 돼. 벡터였어. 근데 속도를 이렇게 쓰게 돼. 됐어? 어려운 개념이야. 그럼 선생님 속력이 필요한데요.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어떤 위치 벡터가 나오잖아. 이 위치 벡터의 크기는 그냥 원점부터 너까지 길이야. 그럼 잘 봐. 수치상으로 F'T도 어떤 값이겠죠. G'도 어떤 값일 거잖아. 그 원점부터 이걸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따라해보자. 점이. 따라해봐. 점이. 나 혼자 할게. 점이 곧 벡터야. 그러니까 얘는 점처럼 느껴져야 돼. 그냥 점 같은 애야. 다시. 움직임의 위치도 점이지만 속도도 점 같은 애인 거야. 그럼 너의 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고 너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라서 루트 원점부터 너까지 거리 느낌을 부습니다.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 G 프라임 전체 T의 제곱이지만 어쨌든 얘는 스칼라 상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T가 변수인데 어쨌든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지. 속도, 속력.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번 명절 때 설날 때 운전을 하고 딱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아들아 딸아 우리 가자. 오 아들아 딸아 드디어 내가 대단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지 않니? 와 그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다음 휴게소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해. 아빠 잠깐 멈추세요. 아빠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속도가 180이야. 장난 아니잖아. 아니 아빠 개념이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아빠가 얘기하는 속도가 아니야. 속도를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X방향, Y방향 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얘기했죠.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니? 속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이야기는 다 속력이야. 자, 과속 카메라 있죠. 과속 카메라. 속 도겠어? 속력이겠어? 속력이에요. 걔들은 크기만 재. 속도는 벡터라서 복잡해. 속력은 크기만 했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모든 단어는 다 속력일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내 그 예스24 나 그 어제 알라딘 이런 데 가면 이런 책이 있어.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이 있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책이 절판이 되는 데 있어. 선생님이 1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발견하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을까요? 제목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봐봐. 삶은 속도가 아니야. 야, 속도가 아니면 방향도 아니고 크기도 아닌 거잖아. 뭐야 그게. 그런데 방향이 아니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뭘 바뀌어야 되겠니?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천천히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느끼고 속력으로 바뀌어줘. 크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아직도 댓글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납니다. 어쨌든 요거 두 개 다 내가 댓글을 달았어. 제목이 잘못됐으니까 속력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거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댓글에 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속력과 속도 구분 잘하라는 얘기야. 속력과 속도 그리고 좌표 평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복잡한 벡터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애매해 지금. 어쨌든 나 벡터야. 나 벡터의 크기야. 여기까지. 그러면 자 봐봐. 속력이 그렇다. 속도가 그렇다. 연결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적분을 배웠잖아. 선생님이 이쪽 파트에 대해 설명을 앞에서 아예 안 했어. 왜 그러냐면 미분은 단순해. 그냥 미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의 계산 문제는 굉장히 심플해. 결국 적분하고 통합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할까요? 봐라. 라바가 여기 있었어. 라바가 이렇게 이동했죠? 얘가 움직였지? 라바는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를 움직였느냐? 직선으로가 아니잖아. 얘 갑시다. 이동거리. 라바의 이동거리.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t가 a부터 b까지 변해. a부터 b까지 변하고 x가 ft고 y가 gt 저 점이 이렇게 변할 때 이동거리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동거리. l이라고 쓴다고. 자, 수투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벡터를 적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거. 속도 적분은 없어 우리 개념에. 하지만 이건 원칙이잖아. 하나씩 가볼게요.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단번에 가자. 여기서 개념 복잡하게 갈 거 없어.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라.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야. 니들 교재 어디로 가냐면 뒤에서 문제를 좀 이따 한꺼번에 풀 거예요. 평면운동에서 움직인 거리. 이 넘버링. 요거. 평면운동에서 움직인 거리. 평면운동에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이야. 하지만 주 변수는 t라고. t를 a부터 b까지 변화시킬 때 dt 하고 루트 여기다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 쉽게 가. g 프라임 t의 제곱. 뭐죠?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야.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야.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라고. 그러니까 이쪽 아래식이 그냥 t에 관한 식이 나오면 되겠고요. 밑줄 딱 긋고 여기다 요거 써놓으면 될 거예요. 거기 책에다가도. 완전 제곱식 있지만 결국 완전 제곱식으로 루트 사라지게 하고, 왜냐면 치환적분 직접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부분적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제곱식으로 방금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완전 제곱식 적분 문제일 것이다. 기억. 속력을 적분한다.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 구분 잘하라고. 너는 벡터, 내가 벡터의 크기, 원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듯 답을 하면 돼. 그래서 그 녀석을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놓고 적분하면 그게 이동거리다. 끝났어요. 이동거리. 여기까지가 1차적인 고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른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곡선의 길이래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달라. 얘들아, 얘는 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성을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t야. 시각에 따라서 애들이 움직인다는 운동을 표현했는데 곡선의 길이라는 건 좀 말이 달라. 잘 봐. 곡선의 길이를 볼게요.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가 뭐냐면 하고 써놓은 거 보니까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그냥 정적 표현을 해. fx. 다시 성향이 다르다고 지금. 어떤 함수가 지금처럼 있고 x가 a, b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이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의 이 곡선의 길이 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야, 너를 구하라고. 다르죠. 비슷하지.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뭐 비슷한데 얘는 그게 아니라 움직임을 줘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래프를 쭉 끊어서 그래프의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랑 논조가 다르죠. 맞아? 그런데 왜 뒤에 붙여놨냐면 이 녀석을 드래곤 응용해서 뭐해서? 응용해가지고 얘를 보는 거야. 움직임을 주라고. 매개 변수식으로 만들라고. 자, 다시 너는 x가 ft야. 매개 변수식이야. 다시 y는 gt야. 너 매개 변수식이야. 그 매개 변수식을 가지고 설명한 것은 얘는 매개 변수가 아닌데 아닌 거는 무조건 매개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어떻게? x를 내가 t라고 할게. 그냥 억지로. 그러면 y는 gt. 얘들아, 시간감을 부여할 수 있죠. 변수를 조절하니까. 그렇지 않나? 그러면 너희들이 저렇게 말하는 곡선의 길이는 그냥 점의 이동거리랑 똑같아. 곡선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고? 이동거리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
A부터 B까지 DT라고 써. 그냥 T가 A부터 B까지니까. 루트 뭐하라고 그랬죠? X를 미분 제곱 그거야. 너를 미분 제곱하라고. 너. 여기 있는 거 X를 미분한다고. X를 미분하면 얼마? 1이야 1. 맞아? 두 번째 Y를 미분해서 제곱한다고. 어머! 잘못 썼네요. 정형용 정신하잖아. 미안. X를 T라고 하면 Y는 뭐야? X를 T라고 하면 Y는 GT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냥 FT죠? 그치? 다시 갈게요. 그냥 FT야. 다시 X를 T라고 하면 Y는 FT라고 해서 그냥 요 식이 매개변수식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X의 미분 제곱 Y의 미분 제곱하니까 F'T의 전체 제곱 속력 정적분과 대등하죠. 다시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이미 운동을 표현하는 거다. 곡선의 길이는 그게 아니라 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얘를 응용해서 써준 거다. 두 개의 공식은 그냥 결국 암기야. 뭐라고? 어쨌든 암기.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이제 여기 TTT라고 썼는데 사실 이제 다 써놓고 나서는 아무 상관없죠. X라고 쓰든 T라고 쓰든 정적분이니까 상관이 없더라. 이게 바로 곡선 길이, 이동거리 또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완전 제곱식의 키워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리고 하나 더. 결국 문제가 어려워지잖아. 변수 문제예요. 여기 세 변수가 남았잖아요. 변수가 하나 늘어났어. 무엇으로 미분하고 무엇으로 적분하고 무엇에 대한 관계식으로 쓸 거냐. 이게 결국엔 또 관건인 거예요. 또 변수야. 아무튼 이 정도까지가 전체 개념이야. 개념 끝났어.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어. 이 두 페이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 두 페이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QR코드를 거기다 찍어놨는데 배터리가 전원이 부족하다고?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아무튼 요거예요. 선생님이 수시간에 들여서 요걸 기억해야 된다. 얘가 다 했어. 나의 움직임은 X와 Y. 속도는 벡터야. 속력은 벡터의 크기야. 속력을 접근하면 이동거리야. 이동거리를 활용하니까 곡선이 그냥 되게 줄거리가 명확하거든. 탁탁. 됐죠? 분명히 연역적인 논리적인 거야.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라바입니다. 넘어갈게요. 반응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오진 않나 보다. 되게 공들인 건데.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아.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거 대단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어쨌든 기술은 기술이라 치자. 나 넘어가서 개념 설명을 했고 문제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봐봐. 너희들 앞으로 돌아가요. 앞으로 돌아가면 4페이지, 5페이지 넘버링이 돼 있구나. 5페이지에 스텝 1 있을 거야. 맞아? 5페이지에 스텝 1 있니? 응? 잠깐만요. 어쨌든 야, 우리 미적분을 끝내게 됐다. 그죠? 확통 개강하면 몇몇 친구들은 아마 계속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과목이 바뀌는 거라서 아무튼 또 보기를 바래. 또 보기를 바라고 뭔가 하나씩 끝낸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어떤 방식으로 끝내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책 하나를 끝내고 뭔가 끝을 맺는다는 얘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성취가. 선생님이 그래서 단강을 똑똑똑똑 끊어서 가는 이유도 그거야. 내가 뭔가를 빨리 끝낼 수 있다. 끝냈다. 어떤 줄거리에 어떤 마무리를 짓는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이 못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석자가 많지 않아서 이제 고맙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 끝맺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무적이네. 아무튼 오늘 우리 미적분은 어쨌든 끝을 낼 겁니다. 근데 이거 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수원 종강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 연 거야. 이제 우리가 입시라는 문이 이제 온 거야. 지금 고3은 그 문이 좀 천천히 열린 거죠. 다른 학년보다도 더 힘든 게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되게 많이 엉켜 있어가지고 늦게 열린 거야. 이제 시작한 거야. 입시가 이제 시작했다고. 끝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고 이제 우리 이렇게 문 열은 쫙 펼쳐진 모습이 이제 나왔다. 특히나 미적을 끝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뭔가 끝맺는다는 건 항상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끝. 근데 내가 이걸 왜 12주, 13주를 안 잡았냐면 이렇게 되면 중간에 하다가 묘하게 지치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단강으로 똑똑 끊어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끊어가 볼게요. 그래서 주차별로 뭐 4주 특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가면 나름의 성취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풀 강좌는 그렇게 짧게 갈 수가 없어서 10주 단위로 끊을 건데 문풀은 한 주마다 주제가 다 달라서 뭐 이런 거죠. 아유 오늘 결석했는데 진짜 어떻게 그래서 연결되는 게 없어. 문풀 강좌는 그냥 주제별로 톡톡 끊어. 결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매 주마다 뭔가 클리어하는 느낌. 오락할 때 니네 오락이 아니라 전자게임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그 게임. 그죠? 오락은 아주 용어고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막 고민해봤더니 딱 이건 것 같아. 성취감 아니니? 뭐 게임 딱 끝내고 뭔가 아이템 딱 늘어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아이템 하나 늘어나서 다음에 더 공격력이 세서 이런 거잖아. 선생님 강의를 좀 이렇게 만들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뭔가 끝났어. 내가 아이템이 좀 늘어난 느낌? 다음에는 공격할 때 뭔가 세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생기게 만들고 했던 건데 어쨌든 6주간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자 이제 스텝업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졸려. 가볼게요. 좌표 평면이 움직이는 점 P, XY의 시각 T에서 위치. 야, 그냥 매개변수식이야. 이렇게. 근데 매개변수 미분랑 연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개변수식이야. 점 P의 속력의 최대값 갈게요. 그냥 너의 속도를 V라고 하면 V는 뭐 위치 벡터로 표현돼. 말이 어렵다면 X 성분 속도와 Y 성분 속도가 따로 있어. 그냥 각각 T로 미분하면 돼. 너를 T로 미분하면 2 코사인 T야. 얘는 플러스 2 사인 T야. 너 미분하면 3 코사인 T야. 맞아? 됐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잠깐만. 나 이거 싫어. 내가 아까 미분하고 적분하기 편하려면 애초부터 얘를 손보고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2분의 3 사인 T가 진짜 편하다고.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게 낫죠. 아까처럼 미분하려고 하면 고민이 없어야 되잖아.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3 코사인 2t로.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맞아? 근데 얘가 뭘 물어봤어? 저요? 속력이 필요합니다. 속력은요, 원점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야. 이게 마치 점인 것처럼 보이는 거. 혹시 벡터를 배우게 되면, 근데 선생님 저는 벡터를 안 배웠어요. 그럼 그러면 암기. 외워. 너의 제곱. 너 제곱하니까 4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하니까 공식상 1 2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될 거라고 너 제곱하면 플러스 너는 9 코사인 2t의 전체 제곱하면서 또 그놈이 나오네. 어떻게 해? 너의 속력을 봤더니 요거 배가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4 사인 2t 플러스 4 플러스 9에서 여기서 잠깐만 코사인 2t의 제곱이고 사인 2t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2t의 전체 제곱. 그죠? 그런데 뭐 해준대? 아, 이거 안에 거 보죠. 안에 거만 싹 보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루트가 붙어 있잖아. 그럼 이 근호 안의 값이 최대가 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사인 2t를 하나의 변수로 보겠다. 이 얘기야. 사인 2t를 하나의 변수로 보겠다. 끌고 갑시다. 4 x 플러스 4 플러스 9 1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4x 무엇이요? 라지 x에 관한 최대초수예요. 그런데 내가 치환을 했잖아. 치환했을 때는 변수자였다.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래서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 이거죠.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그 녀석의 꼭지점이 여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의 꼭지점은 이제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기로 하기로 합시다. 뭔데? 너 그때 뭐 하면 돼? 너 y라고 하고 너 미분하면 되지. 마이너스 18x 플러스 3. 그 x가 공목값잖아. 9분의 2. 9분의 2일 때 근데 범위에 들어가니까 내가 최대.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다시 9분의 1을 대입하면 답이야. 됐죠? 9분의 1을 대입해서 루트 씌우면 그러니까 답은 띠용. 어쨌든 이 안에 빨간 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이 9분의 2 대입한 거.
넣어주면 마이너스 9분의 3 플러스 9분의 8 13? 이렇게 되나? 9분의 4 여기가 플러스하고 9분의 3 93, 27 9일은 117 121 완전 제곱수다 3분의 11 완전 제곱수 됐다 끝! 그냥 끝! 나왔는데 그냥 속력 계산하라고 나온다고 속력의 최대값 그래서 치환형 삼각함수의 치환형 최대 최소 문제다 몸 좀 풀었을 거야 안 기억 있으려고 그래 됐어? 넘어가 스텝 1이었고요 뒤로 가 움직임 거리와 관련된 등등의 문제들 보기 5번, 6번 등등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다 기출 문제들이야 스텝 1, 스텝 2, 스텝 업으로 갈 건데 선생님이 오늘 잠깐 끝을 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12분 남았어 선생님이 1시 15분까지만 수업할게요 다음 수업이 있는 친구들 혹시 1시 15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나가도 되고요 내가 저기 올려놓을 거야 어쨌든 이거 다 올려놓을 건데 1시 15분까지 수업하면 딱 마무리 지어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렇게 넘어갑시다 스텝 1, 그 다음 스텝 1으로 갑시다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야 여기서부터 사점짜리 문제가 섞이고요 사점짜리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그래? 자 스텝 1 들어가 볼게요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다음처럼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처럼 문구가 주어져 있다. 잘 보이나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자, 변수가 벌써 복잡하네. 0 그리고 t 그 사이에 있는 x y는 fx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써놔. 곡선의 길이죠. 예. 그죠? 함수의 그냥 곡선의 길이죠. 곡선의 길이가 너의 2의 t 마이너스 ft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곡선의 길이가. 근데 이제 다시 위로 갈게요. 여기서 주 변수는 어쨌든 x야. x가 0부터 t까지 변한대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t라는 또 다른 변수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쓸 거냐고. 저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거예요.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그리고 곡선의 길이는 억지로 매개 변수화해서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 1 플러스 f 프라임. 근데 여기도 t고 여기도 t면 안 되니까 그냥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곱 d 무엇으로 접근하는 것일까? 이건 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읽어야 되는데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릴 거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0부터 t까지 접근한 거야. 뭐? 속력을 응용해서 표현했다고.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이거지. 이게 정의죠.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예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t에 관한 함수라고. 우선 양변의 t에다가 0 대입해요. 결국은 적분의 확률입니다. 1 마이너스 f0 2분의 1 네가 0 그러니까 f0이 2분의 3이야. 넘어가. 여기까지. 두 번째 뭐 해줘야 되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f라는 함수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건데? 양변을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적분 문제가 아니라 t로 미분 이거예요. t로 미분. t로 미분.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무엇을 할 거예요? t로 미분하면 2의 t 마이너스 f 프라임 t t로 미분하면 쑥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제곱해. 잘 봐봐. 제곱해야죠. 2의 2t 마이너스 2배 2의 t f 프라임 t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이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이 어머나 지워집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정리하면 f 프라임 t는 예쁘게 정리가 되네. f 프라임 t 얘만 남기고 너 이해할 거니까 2의 2t 마이너스 1을 2의 t에 얼마로 이걸로 약분하는 거였네요.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야. 이제 적분 이제 적분이네. 이제 적분 ft는 2분의 1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적분상수. 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아직 안 한 거 있잖아. 얘들아 야 봐봐 대입을 했어. 관계 나왔어. 이거 써먹어야죠. F0이 그걸 여기다 끼워 맞춰야지. 0 대입하면 얼마야? 1 C C가 얼마니? C가 1이어야 되니까 2분의 1인가요? 맞아? 그치? 끝난대? 이거 F T잖아. F 얼마 찾으래? F2. F2는 그러니까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네. 답이 지정을 해놨어. 답은 4번. 네, 여기까지. 깔끔하게 두 블럭 물어봤잖아. 근데 4점이에요. 무조건 4점이에요. 뭐 정의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어디에 연결되냐? 정적분 표시함수의 미분.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스텝 1. 스텝 2 갑니다. 스텝 2. 스텝 2. 스텝 2. 계산형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넣어놓을 거야, 얘들은. 그리고 스텝업이 내가 봤던 문제 중에 진짜 웰메이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극상의 문제. 너무 좋은 문제.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은데. 자 이제 스텝 2 가봅시다. 스텝 2. 답은 나왔고요. 스텝 2 갑시다. x가 2보다 큰 곳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다음 세 조건에 만족한대. 뭐 흐리게 보이네요. f2제곱 이렇다. 당장 쓸 수는 없죠. 뭐 대입하려나 봐. f'(x가 0보다 크다. 정말 0보다 큰데 x가 2보다 클 때만 아니 그 정의 역상에서 어쨌든 얘는 증가하는 함수겠구나 fx가. 그 다음에 x가 2제곱에서 t까지 곡선의 길이는 자, 이 다 구조가 어때? 1번 문제랑 똑같아요. 1번 문제랑 똑같다고. 자, 잠깐 이게 잘 지워야죠. x가 2의 2제곱부터 t까지 변할 때 곡선의 길이가 t에 관한 함수라고. 똑같은 문제야. 그대로 쓰면 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 익숙해야 되는 게 조건 다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거야. 조건 다부터. 봐. 인테그랄 2의 제곱부터 t까지 곡선의 길이에요. 자 다시 곡선의 길이야. 운동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전체 제곱 dx랑 결과가 16t의 제곱 플러스 2l의 t 마이너스 맞나요?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럼 정확히 보세요. 이거 돼 있다고? 이거야 이거. 야 그럼 그들은 또 뭘 해야 돼? 양변에 t에다가 2제곱을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해봤자 그냥 000로 돼서 소득이 없네요. 그렇다면 그냥 t로 미분입니다. t로 미분하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 이렇게 돼서 왜 t로? 아니 t로 미분 쑥 들어가세요. 그럼 오른쪽도 t 8분의 t 플러스 t분의 2 너는 상수니까 홀라당 없어져. 근데 뭐 해줘야 돼? 뭐 하게? 제곱해야 되고 내가 안 했던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결국 완전 제곱식. 야, 얘 제곱해.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인데 선생님 손을 잘 봐야 돼. 손 8분의 t의 t분의 2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곱한 거잖아. 근데 왜 전개를 안 하냐? 요거 전개하면 너의 제곱 중간에 상수가 나오죠. 2배. 그러니까 이거 얼마? 잠깐만. 2배에 2분의 1 나오지 않아요? 가운데 값이? 아, 왜? 2배에 8분의 t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잖아. 띵띵. 근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지금. 얘는 1이고. 한 번에 갖다 널 넘기면 이거 마이너스네.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됐어? 이거 얘기해. 완전 제곱식 무조건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f 프라임 t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f 프라임 t가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양수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t가 이쪽이 더 큰 게 맞네요. 그러니까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8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나머지는 너희들 하면 될 것 같아. 적분해서 적분상수 대입 정리하시면 되는 거라고. 왜? 이거 적분하면 그때 이걸 대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상수 결정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계산 정리 띄워. 여기까지 할게요. 됐죠? 스텝 1과 스텝 2는 구조가 똑같아요. 수식 정리 완전 제곱식 적분 해서 넘어가요. 그리고 잘 봐. 왜 내가 스텝 1과 2를 잡았냐면 요거는 무조건 중킬러, 사정짜리 킬러 어디서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맥시멈 5개도 등장해. 정적분 표시하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스텝업으로 갑시다. 스텝업 별표. 스텝업이 또 사고의 문제. 이거 곱씹어야 돼. 자, 이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얘보다 더 좋았던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그 밑에 문제들이라는 얘기야. 스텝업 가서 스텝업 별표 치고 오늘 복습할 때 아주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마지막.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기분이. 우리의 미적분 마지막 종강 문제. 이렇게 할게요. 아무튼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어. 6주가 6주가 아니라 1월 10주? 그지? 10주네. 이래가 그 1월에 4주 윈터였으니까. 윈터 나에게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윈터 처음 했었는데 좋아요. 가보자. 10주간의 대장정. 그 이제 확통. 예쁘죠 뭐? 마무리하기 딱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별표 쳤죠? 근데 문제가 조금 읽기 불편해. 아까처럼 가족권, 나족권 이렇게 주면 더 우리 읽기 편하거든. 나.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나열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적응 잘하셔야 돼요. 오히려 쭉 나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끊어서 읽을 것이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것도 중요해요. 음수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 도함수를 갖는 미분도 가능하고 미분한 도함수도 연속이 되어야 될 거고 등등. 함수 ft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c가 t. 여기 잘 읽어. 1보다 큰 것 같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의 위치 x가 매개 변수를 줬네. x 2lt다. y는 뭔지 몰라. ft 이렇게 됐어요. 움직임 동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라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점 p가 이렇게 됐어. 점 p가 얘가 지금 p를 나타내는데 이거 잘 읽어라. p가 0,f1로부터 움직인 거리래요. 아니 그럼 이게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시작. 그리고 아까 내가 잘 읽으라고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t가 1일 때가 시작인 거야.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시작인 거야.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f이고 시작, 출발 해서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있어. 자, 이거는 되게 독특하게도 문항 구조 자체를 뒤집어놨어. 뭘로 뒤집어놨대? 봐. 움직인 거리가 S래. L이 아니라 S래. S를 줬어. 근데 S가 될 때 거꾸로 그때 T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S 플러스 루트 S제곱 플러스 3가요? 응? 맞아? 이렇게 되어 있네? 왜 문제 읽기가 불편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루트 뭐 앞에 문제들은 그게 거리야 이렇게 줬잖아. 반대로 줬다고 지금. 움직인 거리를 S라고 줬는데 T가 S에 관한 책으로 표현되어 있어. 겁나게 어색해. 시험 시간에 어색한 게 어려워. 뭐지? 그래서 물음표. 어떡하지? 근데 여기 개념을 끼워놔 있죠. 우리가 아까 내가 개념을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움직인 거리는 성역 접근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수식은 결국엔 움직인 거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루트 잘 봐야 돼. f d x dt 제곱 dy dt의 전체 제곱 dt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그대는 봐봐. p가 여기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 시간 t. 이제 결론 내버릴게요. t가 1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가 s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뒤집어져 버린 거야. 다시 얘의 숨은 의미는 t가 시각이 이렇게 됐어요. 시각이 1부터 t까지 변할 때 움직인 거리가 s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말이 이해되나? 그죠? 그럼 너는 뭐라고 써야 돼? 잘 봐. s가 1부터 t까지 루트에 너 미분. 얘 미분. t분의 2의 제곱. 여기도 t고 여기도 t고 이상하지만 우선 써. 그 다음에 얘 뭐?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 tt. 자, 이동 거리 얘기할 때는 tt를 인정을 하더라고, 교과서에서. 어쨌든 1부터 t까지 이게 공식이잖아. 근데 뭔가 써놓고 나니까 되게 이상하죠. 얘도 t고 얘도 t고 얘도 t니까. 근데 이 t는 손대면 지금 돼안돼? 안 돼. t가 뭐 어떻게 있잖아 지금. 그래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관계만 따질 거니까 1, t라고 하고요. 이 안에 변수를 그냥 내 임의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어떻게 바꿔? 그냥 여기를 x분의 2 제곱 f 프라임 x의 전체 제곱 dx.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t고 여기도 t고 여기도 t니까 이상하고 모순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 x는 얘랑도 상관없고 그냥 변수 구별만 했다고. 이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니야. 시각이 응앙 변할 때 거리 그거를 뒤집어서 써놓으니까 읽기가 되게 이상한 거잖아. 그런데 그런 s와 ty의 관계를 널어줬어. 그럼 너희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두 가지. 첫 번째, 얘를 s는 뭐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네. 근데 바꿀 수 없으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되겠네. 그 얘기야. 왜요? 자, 봐봐. 우리 보통 그런 s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이해되니? 근데 t를 s에 관한 식으로 역으로 만들어 놨으니 첫 번째 행동, 야, 이 녀석 s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음함수의 미분법. 결국엔 양변은 t로 미분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거 봅시다. 얘는 2t, 네가 s, 그냥 수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목표를 바꿔서. 너를 이항에 2t-s, 루트 s제곱 플러스 4라고 써. 양변을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4t의 제곱 마이너스 4 st 플러스 s의 제곱이고 가능하구나. 예. 지워. 목표. s는 t에 관한 식.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s는 t에 관한 식이라고. 그래서 정적분 표시 함수는 결국엔 너에 관한 함수야. 아, s를 t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목표가 잡히면 문제는 끝났다니까. t제곱 마이너스 st가 1이다. st가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s는 이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필기를 정리합시다. s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 s는 이거다. 두 개가 같겠지. t에 관한 등식. 뭐가 된 건데? 1부터 t까지 루트 변수를 우선 바꿨어요. 그 p 제곱 f 프라임 x의 전체 제곱 d x가 t 마이너스 dt가 된다. 그리고 스텝 1, 스텝 2랑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또. 정적분 표시 함수야. 세 문제가 다 이거네 또. 이게 겁나 중요해. 근데 이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겁나 좋은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문제에 불친절함이 보인다고. 이렇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가 확 뛰는 거야. 익숙하지 않은 도치공은 이때 앞뒤 바뀌어버린 거야. 어쨌든 이렇다. 양변에 1을 대입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팍 미분합시다. 미분. t로 미분. 그러니까 루트 t분의 2의 전체 제곱을 두고 f 프라임 t 또 여기 제곱 t제곱 마이너스 여기 얼마니? 2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니, 미안해. 소리. 1 플러스 t제곱이에요. 제곱이 아니라 비분한 거죠. 맞지? 그리고 야, 또 똑같다? 야, 양변은 또 뭐 해야 돼? 제곱할 거야.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죠. 맞지? 너 제곱하면 1. 잠깐만. 뭐 잘못 썼나요? x분의 2의 전체 제곱 f 프라임 x의 제곱 미분하면 1 플러스 t제곱분의 1. 잘못 쓴 거 없는 것 같아. 가볼게요. t 제곱분의 2 그죠? 여기 t제곱분의 4고 플러스 또 놀라운 일이 있지 않냐 이거? 잘 봐봐. 얘랑 잘 보라. 얘를 이항하면 뭐가 만들어지니? 계속 얘기해. 뭔데? 다시 봐. f 프라임 t의 전체 제곱이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2가 된다고 얘기해. 또 그런 게 있어. 얘는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이야.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겠구나. 근데 뭔지 알아볼라 지금 잘 봐봐. 뭔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중에 내가 지금 안 쓴 조건 있어. 안 쓴 조건 이쪽으로 와봐. 거기까지 왔어.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다고 지금. 여기다 밑줄 잘 그으세요. t가 2일 때 속도. t가 2일 때 속도는 속도 자체를 구하면 t분의 2 아까 한 거. f't인데 2일 때의 속도면 1, f'인데 얘가 그걸 뭐라고 해놨니? 1, 4분의 3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라고 얘들아. 그럼 f'E가 4분의 3이 되려면 이제 결정됩니다. f'T는 이거겠죠. 난 여기서 또 감동을 느껴요. 안 쓴 조건 없이 다 따박따박 보이게 돼요. F'T예요. 괜찮아? 하고 달라게 끝. 여기까지. 다시. 얘가 완전 제곱인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그걸 누가 알려주냐고. 얘 F'E가 4분의 3이라는 거. 속도 F'E가 4분의 3이어야 되니까 이거라고 그냥. 맞니? 부호와 함수를 결정해. 그리고 이제 문제는 끝나갑니다. 뭘 끝나는데 뭘 구하려고 하는데 t는 2에서의 가속도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자, 가속도 가봅시다. 가속도는요. 속도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2니까 우선 패스. 얘는 f2'인데 어디서의 가속도냐면 2에서의 가속도. 이렇게 물어봤다고. 2에서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는 거고 너희들은 결국엔 f' 이거 찾으라는 거죠. 이게 A보니까.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치? 아, 뭐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구나. 야, 문제 진짜 좋은데? 얼마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이니까 2t의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이게. 대입하니까 4분의 1. 끝. 여기까지. 너희들 구하려는 거 없어. 4분의 1.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주킬러. 사골 주킬러. 왜 그러냐? 과연 개념이 명확하냐도 명확하냐인데 이거 독해까지 섞어서 들어왔더라. 근데 그 독해는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뭐 테크니컬하게 가면 안 돼요. 그냥 뭐부터 뭐까지 뭐를 어떻게 접근하니까 뭐더라. 그 얘기했잖아. 속력의 정적분이 이동거리다.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의 정적분이 그냥 곡선의 길이더라. 그냥 그거에 끼워 맞춘 거야. 거기에 변수가 끼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설명된 게 아니라 갔다가 왔다가 거꾸로 무슨 관계냐 이걸 찾아야 되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t까지 d가 이 관계인데 그걸 s는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동치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실마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스텝 1, 2는 이걸 쉽게 준 거고 스텝 5는 얘를 꽁꽁 감춰. 선생님이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이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됐지? 넘어가시고 우선 그 개념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생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끝냈습니다. 고생했고 그리고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끝이 아닌 거고 이제 시작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할 텐데 이걸 잘 자기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라고 내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나만 밀린 거 아니고 공평하게 같은 시간이 주어졌으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남은 2주를 정말 귀하게 잘 드십시오.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확률과 통계 개강할 건데 확통 교재는 다음 주에 직접 선생님이 가져오겠습니다. 확통 교재 역시 같은 구조로 드릴 건데 미적분 교재는 해설지가 붙어 있었지. 그죠? 확통 교재는 좀 슬림하게 돼서 내가 해설지를 아예 책에다 안 넣고요. 해설지는 따로 묶어가지고 그냥 따로 드릴게요. 들고 다니기 좀 편하게. 이게 무겁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설지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확통 사주 특강에서 만납니다. 고생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 다음 주 확통을 그냥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한 강을 내가 유튜브에 걸어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긴 강이 아니야. 요거 프린트. 요 프린트 내용에 대해 선생님이 걸어놨는데 확통 교육과정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내가 다 열어봤더니 기출문제집에 수능에 나오지 않는 기출문제가 막 섞여 있는 거야. 막 출혈 막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나오지만 나오지 않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문항수는 많지 않으니까 어떤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잘 보고 혹시나 여러 개의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건 수능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수능 문제구나 라는 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보시면 돼요. 뭐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찍으면 바로 연결될 거예요. 알겠죠? 대체 그거 보고 오는 게 다음 주 숙제.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여러 가지 순열 조합부터 주제별로 탁탁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확통부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시간이 수원하고 지금 미적을 한 번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러면 또 사람이 신기한 게 수원을 까먹기 시작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수원을 까먹기 시작할 때 어쨌든 선생님이 수능 강좌니까 데일리 기출 자료를 그동안 또 열심히 또 만들었어요. 책으로 내려고. 데일리 기출이 뭐야? 하루에 10문제 기출. 근데 이걸 하루에 10문제씩 주면 되게 힘드니까 주당 3개씩 끊어서 주려고 해요. 그럼 수원, 그 다음에 미적, 그리고 확통까지 그냥 무범위 전체를 그냥 기출 하루에 10개씩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가는 자료가 과제로 따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제 문항수는 좀 줄이고 대신에 요거를 추가해서 드리는 걸로. 그래서 수원도 복습하고 미적도 복습하고 확통도 복습할 수 있게 쭉 같은 구조로 요게 총 30회 분량이라서 10주 분량 나갈 거예요. 그래서 확통 때부터 쭉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지?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휴강 없이 쭉 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준비할 때 잠깐 중지했다가 그 다음 커리큘럼과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숙제가 조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시간표 짤 때 그 2시까지 우리 시간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짤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시간 반밖에 수업을 못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질문 답변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리닉 뒤에 있는 시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과탐이나 이런 거 여기 저기 조교 한 명은 과탐을 좀 잘하는 조교가 있거든. 그래서 혹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만 하면 그 진답도 좀 받아줄게요. 물론 과탐 공부를 어떻게 하냐, 뭐 내가 투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일 수 있거든. 근데 그 부분은 조교를 통해서 내가 작년에도 학생들 좀 질문도 받아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끝나고 1시간 동안 뭐 주중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몰아서 오겠다. 공부법, 과탐 선택 당연히 수학 숙제 질문. 그래서 2시까지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시까지 클리닉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